일단 바드럼 자 보시면요, 바드럼은 이제 상거래를 통해서 상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상품이나 제품 등 매출하는 거를 상거래라고 그러죠. 상거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채권이에요. 아직은 이게 그 돈은 아니에요. 채권이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100만원 금액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음은 항상 만기가 적혀 있어요. 만기가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은 어음을 잘 갖고 있는 거죠. 잘 가지고 있다가 2022년 12월 31일 딱 되는 순간 상대방한테 자, 돈 내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두 번째, 바드럼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회수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만기 전에 어음을 매각 또는 양도하기도 한다. 바드럼 관련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해서 뭐 주요 회계 처리를 넣어놨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추심은 만기가 됐을 때예요. 만기. 어음에 기재된 만기 그 날짜가 되면은 직접 돈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나 대신에 돈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어음 갖다 줘요. 그러면 은행이 그거를 추심을 해오죠. 그 대신에 공짜로 해주지 않고 수수료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돈을 받는 것이다. 일정 부분 은행이 조금 뛰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세 개는 다 만기 전이에요. 만기 전. 자, 만기가 되기 전에 뭔가 돈이 필요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할인 매각이라고 있는데요. 자, 얘는 만기가 되기 전이에요. 저는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팔 거 없나? 이렇게 주머니 막 뒤져보는데 어음이 나온 거죠. 은행에다 팔아야겠다. 팔 수 있어요. 은행에다 어음을 겁나 매각하면서 할인이라고도 해요. 네. 자, 비용. 즉 여기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차감하고 돈을 받는 것. 어음을 아예 팔아버리는 거죠.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관련된 비용은 수수료 비용과는 달라요. 아시죠? 요거 어쨌든 돈 조금씩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건 같은 건데 요 계정 과목이 다른데요. 밑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배서 양도라는 거는 만기 전에 어음을 이제 배서 양도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추심이에요. 추심 만기죠. 자, 바드럼 10만원을 만기 추심 의뢰하고 은행에다가 나 대신에 돈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서 수수료 5천원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겁나 받았다라는 얘기다. 자, 대변에 바드럼 날라가죠. 이제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 채권은 더 이상 나의 채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없애면서 돈을 받는데요. 자, 수수료 5천원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을 5천원 써줘가지고 요거 차감하고 나머지만 현금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만기 전에 이제 돈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어음을 팔 수도 있어요. 매각하는 거죠. 할인이라고 해요. 자, 바드럼 10만원짜리를 은행에 겁나 할인하고 5천원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번에는 은행에 갖다 팔았어요. 만기가 되기 전에. 자, 5천원 차감하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일단 바드럼 없어져야 돼. 대변에 이제 갖다 팔았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내게 아니죠. 없애지면서 자, 요때 5천원 차감하는 거는 자, 우리 각각 표시 하나씩만 할게요. 자, 어음을 처분하는 거죠. 매각 할인 처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하면서 손해봤죠. 5천원.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요. 위에도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자, 만기가 돼서 추심을 의뢰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아시죠? 이 두 개가 왁구는 똑같아요. 어음 없어지고 비용 차감하고 돈 나머지 받고 다 똑같은데 만기가 돼서 추심할 때는 수수료 비용, 만기 전에 할인할 때는 갖다 팔 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등장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에 배서 양도. 얘도 만기 전이에요. 자, 외상매입금 10만원을 갚기 위해 상환하기 위해 약속금 10만원을 배서하여 겁나 양도하다라는 얘기다. 자, 배서 양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어음의 뒷면 있죠. 뒷면. 앞면 말고 딱 뒤져보면 그걸 배면이라 그래요. 배면. 자, 그래서 우리 수영할 때도 이렇게 거꾸로 뒤로 가는 거 배영이라 그러죠. 배영. 뒤로 수영하는 거. 이게 뒷면이라는 뜻이에요. 배면에 보면은 어음의 유통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어음의 유통 과정. 자, A라는 사람이 쭉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B라는 사람한테 넘겼다 라고 하고서 사인을 해요. 제대로 잘 넘겼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B라는 사람이 또 가지고 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또 C라는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서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서명하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뒷면에 배서 양도하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뒷면에 배서해서 양도한다는 말은 요 배서 양도라는 요 배자가 뒷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뒷면에 서명해서 양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배서 양도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렇게 되면 뭐 역전압, 전설의 레전드, 기적의 미라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웃긴 얘기 되겠어요. 자, 어쨌든 상대방한테 완전히 넘겨줬기 때문에 바드럼 없애버리면 되고요.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면 뭐 그런 게 이제 차변에 오면 되겠죠. 네, 어려운 분계는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연속 문제 후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시부터. 자, 9월 1일 일신기업에서 매출 대금을 다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자, 200만원이 만기가 겁나 도래했죠? 그죠? 만기가 돼서 추심하는 거예요. 기업은행이 추심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3만원 차감한 금액이 당점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겁나 입금되다. 당점은 나란 뜻이죠. 나의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겁나 입금되다. 자, 일단 바드럼을 대변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3만원 차감하고 보통예금으로, 자, 그러면 197만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그 은행이 돈 띄어간 건데 수수료 비용이에요. 자, 수수료 비용 3만원.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잘 처리가 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통은 위에 1번처럼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조금 특이해가지고 제가 따로 넣어놨어요. 자, 12월 30일 국민은행에 바드럼의 추심을 의뢰하고 수수료 비용 4,500원을 겁나 현금으로 지급하다. 얘는 뭐 어음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건 안 나왔고 그냥 왼쪽에 수수료 비용 해주시면 돼요. 왼쪽에 수수료 비용. 자, 4,500원. 대변은 현금. 그냥 요것만, 돈 지급한 것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죠? 어쨌든 추심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인 분기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할인 분기도 상당히 많은데 다 왁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잘라버렸어요. 그 대신 요거 하나. 자, 8월 10일 매출적인 똑똑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350만원 있었는데 만기 이전에 거래은행 국민은행에 겁나 할인하고 매각했다 뜻이에요. 팔았다. 할인료 15만원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겁나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를 처리할 것. 자, 일단 바드럼 없애줄. 자, 350만원짜리 어음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 받는 거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겁나 돈을 받았네요. 자, 15만원 제외니까 자, 335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은행이 띄어간 거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그랬죠? 만기 전에 매각 할인할 때는 자, 매출 채권. 자, 밑줄에 쓸게요. 기니까 처분 손실 해가지고 별도의 비용으로 이렇게 15만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매각 할인할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자, 그 다음에 배서형도. 자, 뒷면에 배서형도가 아니라 그냥 배서형도 할 때, 자, 10월 5일 날씬닷컴 외상매입금 500만원 결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명화로부터 바드럼 500만원을 배서 양도하였다라는 얘기다. 이거 실무편으로 이제 넘어가면 며칠 더 있으면 이제 실무편 할 건데요. 그때는 이제 거래처를 유예해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거래처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자, 그냥 바드럼 없애요. 자, 500만원. 자, 왜 그랬냐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채 감소 차변 맞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주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10월 1일날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1,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에 약속금을 배서 양도 받고, 요번에는 내가 받았어요. 그죠? 내가 상대방으로 동아전자로부터 이제 외상매출금 회수할 게 1,500만원이 있는데 상대방이 야, 잠깐만, 내가 어음을 일단 줄게 라고 한 거죠. 나머지 금액은 금액이 또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동전 발행, 요거 상대방이죠. 상대방 발행한 거니까 내가 발행한 거 아니면 다 현금이에요. 아시죠? 스표는. 자, 어음의 금액은 여기 밑에 1,000만원으로 써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500만원이 되겠죠. 됐죠? 이것도 뭐 어려운 분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 이제 필요 없어. 외상매출금, 자, 1,500만원만큼 요거를 없앤 것이고요. 자, 바드럼으로 바꿨어요. 1부는. 자, 1부는 바드럼으로 바꿨는데 금액은 어음에 제시된 1,000만원만큼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현금이에요. 현금 500만원 이렇게 겁나 받아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요 정도 어음 붕괴는 여러분들 자신있게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기존에 분기할 때 겁나 강조했던 거, 완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에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계약시가 있고 이제 실제 거래 시가인데, 계약시는 뭐예요?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뭐 계약서나 뭐 이런 거 쓰든지 뭐 아무튼간에 뭐 계약을 하면서 돈만 먼저 주고받는 거예요. 물건은 아직 주고받은 거 아니죠. 그냥 그 돈의 일부만 서로 먼저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먼저 선자가 들어가요. 아시죠? 자, 내가 먼저 지급했다. 그러면 자, 거래 이전에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했다면 나한테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이고요. 내가 먼저 준 만큼 나중에 돈 좀 덜 줘도 돼요. 그죠? 그만큼 나의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먼저 수령했다. 자, 거래 이전에 계약금으로 먼저 수령했다. 그러면 부채예요. 선수금 부채. 이거의 부채라 그랬죠?
일단 계약금으로 돈을 내가 먼저 누구한테 받으면 뭐 50만원 100만원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마냥 기분 좋으면 정상이에요, 사이코패스예요? 네, 정상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죠. 예,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뭔가 내가 나중에 50만원치 100만원치 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부채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시가 되면, 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이제 물건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회계 처리했던 선급금, 선수금 분기를 겁나 취소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분기를 했던 거를 대변을 없애면 되는 거고, 선수금은 부채니까 과거에 대변에 계약 시에 대변에 처리했던 거를 실제 거래 시에는 차변을 써가지고 이거를 없애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선급금부터 11월 17일 광주로부터 원재료 이렇게 100개, 그리고 이거 단위당이죠. 하나에 7만원짜리니까 7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끝 뜨면은 무조건 먼저 생각하자. 내가 먼저 지급했냐 수령했냐. 내가 지급하면 선급금 자산, 내가 수령하면 선수금 부채다라는 얘기다. 네. 계약금자 딱 보는 순간 무조건 그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다. 돈으로 준 건 아니고 당좌수표 내가 직접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의 감소를 처리하면 되겠죠. 어쨌든 내가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자, 선급금이라는 자산을, 자, 70만원어치 이렇게 증가시켜주면서, 자,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예금의 감소 쭉 이렇게 70만원 감소시켜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9월 19일 유전기업에서 원재료 400만원 겁나 구입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오케이, 계약금인데 지급했었죠. 40만원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급금으로, 요거 자산이니까 차변에 분기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과거에 돈 받을 때 했겠죠. 근데 이제 요걸 차감한 잔액 나머지를 약소금으로 겁나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400만원어치 구입하면서 40만원은 먼저 준 게 있었고, 나머지 잔액은 360만원은 잠깐만 나중에 줄게 하는데 써주면서 잠깐만 이거 갖고 있어 이렇게 한 거죠. 지급어음이죠. 자, 그래서 자, 원재료니까 상거래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선급금은 요때 없어져요. 자, 선급금 과거에 40만원 준 거 있었고요. 나머지 차감한 잔액은 360만원이죠. 요거는 상거래 지급어음으로, 자, 360만원 겁나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되죠? 얼마나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지. 자, 선수금 부채. 자, 8월 1일날 청주 제품 A를 7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판매대금 중 10%를 당좌예금 계좌로 겁나 받았다는 얘기다. 수령했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약만 했는데 돈을 먼저 받았다. 부담스럽죠. 선수금 부채가 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차변은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당좌예금의 증가. 자, 750만원의 10%니까 75만원. 그 다음에 대변은 먼저 수령한 선수금으로 겁나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죠? 자, 하단에 저기 분계 다 있고요. 4번 문제 마지막. 자, 8월 16일 광복절 다음날, 조금 일하기 좀 싫긴 하겠네요, 그죠? 어쩔 수 없죠, 뭐. 자, 청주의 제품 A를 750만원을 판매했어요. 기수령했던, 자, 기존에 수령했던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자, 기존에 수령했던 선수금은 지금 대변에 위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죠? 기존에 수령하면서 차변에 돈 받으면서, 뭔가 돈 받으면서 대변에 선수금으로 했던 건데, 요거를 이제는 차변으로 없애야 되죠. 실제로 제품 매출이 일어나니까. 자,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겁나 수령을 했다는 얘기다. 일단 제품 매출을 시킬게요.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 총 얼마요? 750. 그 다음에 선수금 대변에 있던 애를 없애야 되죠. 자, 선수금. 자, 75만원이에요. 75만원. 기존에 수령했던 게 75만원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애를 차변을 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겁나 돈을 받았다는 얘기다. 자, 750만원 빼기 75만원 하시면은 675만원으로 겁나 계산이 되네요. 됐죠? 하단에 분기가 돈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손으로 여러분 계산기 익숙해지는 것도 여러분 시간 절약하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계산기 같은 것도 미리, 윈도우 계산기는 우리 시험장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요런 저는 좀 좋은 거 쓰죠. 저는 이제 카시오 개간지,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음각으로도 막 써있고 그런 거 어쨌든 미리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겠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요. 세 번째. 자, 가지급금과 가수금인데,
가지급금은 자산이고요. 가지급금은 자산이고요. 자, 가수금은 부채예요. 근데 이제 서로 대응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급금, 선수금도 마찬가지였죠. 부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급금은 완전 중요해요. 이것도 가수금보다는 가지급금이 중요성이 훨씬 더 높죠. 가지금 자산인데 금전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정 까먹기나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쨌든 뭔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 자, 우리 현금 과부적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이따가 사라지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뭐 내가 대변에 돈을 줬어요. 상대방한테 돈 줬는데 차변에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이거 수수료 비용인가? 아닌데 이거 광고 선점인가? 접대비인가? 뭐 이렇게 거래처 줬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가지금 적자.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죠. 요런 경우도 있고. 자, 2번, 3번을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직원의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경우, 출장비를 선지급하는 거죠. 자, 영업부 김대리에게 지방 출장비 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다. 자, 얘가 출장 가서 얼마 쓸지 몰라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위에 1번의 개념이거든요. 불확실한 경우. 그죠? 얘가 50만원 줘가지고 딱 50만원 쓴다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45만원을 쓰든지, 뭐, 50만원 넘게 쓰든지, 어쨌든 갔다 와서 정산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먼저 주는 경우에도, 대변에 돈 주면서 차변에 가지급금을 걸어줘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이사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겁나 제공한 경우. 요거는 여러분들 실무 가시면 많이 보실 텐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이사 자택에 냉난방기를 100만원에 겁나 현금으로 구입해서 갖다 줬다라는 얘기다. 자, 요 냉난방기, 요거 우리 회사에서 쓴다면 비품으로 자산 처리하죠. 그러나 대표이사 집으로 가져왔잖아요. 요거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요 세 가지 케이스 잘 알아두세요. 불확실한 경우 출장비 선지급, 대표이사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반대겠죠. 요번엔 지급한 게 아니라 수령했어요. 돈 받았는데 계정 까먹이나 금액 등이 역시 확정되지 않아서 불확실한 경우. 됐죠? 자, 연습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일 거래처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한 300만원 계정 까먹이 불확실한 것으로서 이를 임시계정으로 겁나 처리를 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돈을 줬는데 띠용이죠, 띠용. 야, 이거 뭐냐 이거? 차변은 뭐냐? 계정금 뭐지? 모르겠어요. 야,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 가지급금 잡아. 나중에 그 사유를 알게 되면, 계정값만 알게 되면 그때 대체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6.25 때 직원 김 부장씨가 지방 출장을 겁나 떠나면서 회사에서 김 부장씨 출장비로 5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라는 얘기다. 바로 출장비 선지급이죠. 얼마 쓸지 모르지만, 자, 일단 현금으로 50만원 지급을 했고요. 자, 요거는 여비교통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출장비 선지급한 거는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가지급금이라니까요. 이거 분명히 방금 전에 여비교통비로 머릿속에 떠올리셨던 분들 뜨끔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요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위에 건 만든 문제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3번은 정산이 되겠네요. 갔다 와서. 자, 12월 2일 본사 영업부 직원 김 부장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6월 25일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 및 숙박비. 자, 실제 들어간 게 47만 5천원이고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겁나 회수하였다라는 얘기다. 잔액은 2만 5천원이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요? 가지급금 자산을 먼저 없애줘도 되고,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데 저는 가지급금 먼저 없앨게요. 자, 50만원 요거는 이제 다시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면서 차변에 제대로 된 계정은 뭐예요? 여비교통비가 47만 5천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죠? 이제는 알 수 있다. 자, 여비교통비. 자, 47만 5천원.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출장 가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간식이나 커피 이런 걸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출장 가서 그렇게 먹은 것들은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보통 식대는 복리후생비를 처리하지만 출장 가서 쓴 거는 다 묶어서 그냥 여비교통비라는 그런 계정으로 사용을 한다더라.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출장 가서 거래처 사람들한테 뭐 선물을 줬다, 같이 뭐 회식일을 했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접대비는 접대비로 따로 처리한다는 점 아셨죠? 여기선 접대비는 없죠. 자, 잔액은 현금으로 겁나 회수했다는 얘기다. 25,000원. 이렇게 됐죠? 자, 4번.
8월 27일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냉난방전시를 200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법인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겁나 결제를 했다라는 얘기다. 뭐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신용카드면 미지급금이죠. 자, 미지급금 200만원. 그 다음에 대표이사 자택에다가 뭘 사줬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200만원 이렇게 회기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다섯 번째 문제. 9월 20일, 9월 5일날 수령한 가수금이 있었는데요. 자, 내가 차변에 돈 받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대변에 가수금, 부채를 잡은 건데요. 플러스 상사에 제품을 매출하기 하고 받은 계약금 50만원과 동사의 상대방의 외상 매출금 50만원을 겁나 회수한 것으로 나중에 추후 확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가수금은 과거에 9월 5일날 지금 대변으로 부채로 회계 처리했던 것이죠. 근데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반대편에 차변으로 써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자, 가수금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두 개를 합쳐보니까 100만원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받은 계약금, 여기 수령했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선수금이죠. 자, 선수금 부채니까 맞죠? 맞아 떨어지죠. 자, 그리고 동시에 동사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죠. 회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대변에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자, 6번째 사실 기출문제인데 제가 지금 몇 회 찬지를 까먹어가지고 저기 됐는데, 자, 기말 현재 얘네들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 7만원을 겁나 정리를 해준다. 없앤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자, 가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변에다 회계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정리해서 없앤다는 얘기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뺀다는 뜻이죠. 자, 7만원 없어져. 한 다음에 대변으로 뭐가 해야 될까요? 자, 요런 게 가수금. 내가 계정 까먹이나 뭐 계정 뭐 금액이나 이렇게 불확실해가지고 내가 가수금으로 처리했던 건데 그냥 돈 번 걸로 치자. 그래서 잡다한 이익이다. 대변이 수익 자리가 비니까 거기다가 잡이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냥 알아두면 그렇다. 그렇구나 싶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당저자산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막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쭉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친구들 안녕.